안녕하세요. 2021 대입 수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특징과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계속된 변경되는 학사 일정으로 인해서 계속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이제 대입 면접을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운고등학교 2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지원단에서 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3개 내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2021 교과 면접 전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면접 지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면접이 평가하려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교과 면접 전형은 학생부 100, 교과 성적 100으로 뽑기도 하고 있지만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왜 평가를 하려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일까요? 대인 면접은 먼저 그 학생의 그런 인성과 그런 도덕성, 사회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내용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는 그 학과의 인재상에, 그 학교의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인지, 그리고 그 학생은 과연 어떠한 사고력을 갖고 논리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은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선정할 수 있고 조직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의 바른 학생이고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공 영역에 대한 그런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먼저 교과 면접 전형 전에 이제 2021 대입 전형의 그런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은 4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는 25%, 그리고 수능 위주는 2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100%인 전형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를 조금씩 포함하기도 하고 출결과 공사, 그리고 이제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학생부 교과 위주 역시 정말 그 전형 방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전형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과 다르게 학생부 성적에 정량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평가라는 것은 그런 학생들의 성적을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에 의해서 당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면 비슷한 학생들, 비슷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접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 또는 영상 업로드 면접 방식을 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변화되었듯이 그대로 이제 대면으로 면접을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의 다양한 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은 다양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도 이제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성적을 한 개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출결과 봉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출결과 봉사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자기소개서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면접을 혼용하는 그런 다양한 조합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괄 합산지, 합산, 이제 교과 성적과 면접을 한 번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계별 전형, 이제 교과 성적으로 1차를
뭐 3배수, 5배수를 가려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게 이제 석차로 반영하기도 하고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에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의 성적이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종합 전형보다는 낮은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복 합격도 많기 때문에 높은 충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의 방법은 이제 서류형으로 보기도 하고 제시문형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형, 자기를 1분 동안 소개한 후에 면접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대와 같은 경우는 이제 MMI 면접, 다중미니 면접으로 다양한 방법의 면접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렇다면 교과 면접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은 어디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이 많이 있지만 교과 면접 전형, 면접을 포함하는 학교들의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대학에서 교과 면접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고 면접이 있다라면 반드시 면접이 그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괄합사로 선발하는 대학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그리고 이대, 그리고 신한대, 극동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형 전형으로는 전남대, 한동대, 명지대, 상명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의 서울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이대 초등교육과 역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의예과에서도 교과 면접 전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 대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 전형의 방법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졌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이제 방문 비대면,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 현장에서 녹화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 고려대학교 학구장 추천 같은 경우 이제 동영상을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반영을 자기 스스로 주제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올리는 방법으로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 고른기회 같은 경우도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면접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되면서 이제 대면 면접을 하는 학교들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 비대면 화상 면접. 이제 방문은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줌이나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화상 면접을 실시하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이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한다라면은 다시 이제 대학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면접 방법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 꼭 반드시 입학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면접 반영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교과 60, 서류 20, 그리고 면접 20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형 전형인 명지대 교과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교과 70, 면접 30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대 군사학과나 그리고 상명대 안보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이외에도 체력 검사를 반영하게 되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이제 교과만 100, 2단계에서는 교과 90과 심층 면접으로 10%를 이렇게 반영합니다. 대학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이렇게 전형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서류형 면접과 그리고 제시형 면접 이것을 같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 업로드 면접으로만 한 명의 수험생을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이제 보게 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지원 동기만 이제 학생이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면접 시간은 30초에서 1분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1대 다면접, 대면 면접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대면 면접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에서는 이렇게 5가지 OC, 융합, 인성, 창의성, 코칭, 의사소통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7분을 준비를 밖에서 준비를 하고 10분 동안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별로 한 분야씩 총 2문항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면접 질문이 이제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인성과 시사상식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공지되는 면접의 방식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셨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과 이제 토론 면접을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재시문 면접이 있었습니다. 추천 2 같은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면접이 있었습니다. 인문계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안암동에 있기 때문에 안암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정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인문계의 내용이었고, 자연계는 이제 추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시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면접이 이제 지원 동기와 인상 깊은 수상,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 업로드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내용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30초에서 1분 이하의 답변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는 내용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만점으로 부여할 만큼,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이라면은 이러한 6가지 대리시험, 블라인드, 불성실한 것들,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영상 업로드 그리고 모두 만점을 부여할 수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졌다라는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는 이제 교과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라는 것은 남과 다른 차별성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이 30초에서 1분이라는 영상을 어떻게 올렸을까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어려서부터 경영학과를 좋아해서 이렇게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은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훈이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자유, 정의, 진리.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홈페이지, 학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경영학과의 홈페이지 내용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학교의 교훈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유. 자유로운 4차 산업혁명의 국제경쟁시대에 정의. 정의로운 경영 지식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진리. 진리를 탐구하는 창조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 만점을 부여하는 그런 영상 업로드 면접이겠지만, 저라면은 이 사소한 면접 하나에도 저는 반드시 제가 남과 다른 차별성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정말 제 나름의 노력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말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 역시 면접에서 자신의 무기를,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면접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정말 남과 다른 그런 차별성을 갖고 있는 면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대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으로 다들 개별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캠퍼스 내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인성과 자기주도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보는 그런 맞춤형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림에 따라서 그림을 설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교육기본법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교육기본법의 내용의 법조항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면접으로 이제 그대로 실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7분 동안의 준비 시간이 있는 다음에 이제 10분을 발표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입학처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1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생기부 관련 질문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는 하여 있지만 그래도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생활기록부 관련된 질문도 그래도 자기 스스로 다른 대학교 면접도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대는 이제 OC, 인성, 융합, 창의성, 코칭, 의사소통의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학교입니다. 2021 교과 면접형 초등교육 선발대학 서울교대는 대면 면접, 공주교대는 영상 업로드 면접, 그리고 전주교대도 이제 개별 면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온라인 비대면 면접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대 의예과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제 다중미니 면접 MMI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MMI 면접이라는 것은 고사실마다 이제 각각의 그런 제시문과 질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 의예과는 2분 동안 각 방에서 제시문과 질문을 답변하고 8분간 답변을 하는 방법이고 현재까지는 대면 면접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 및 기초 소양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떠한 사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제 할아버지 분이 날 불러 세워서 도와달라고 하셨다. 이런 경우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최근에 의사들의 그런 인성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 이슈와 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로서 정말 많은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정말 인성과 의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면접 방식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형 의예과 선발대학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건영대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 이제 제시문이 이제 영어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하기도 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니 자신이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그런 면접의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지대 교과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접 기초문항은 이제 지원한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이유,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수행했던 일을 통해 느낀 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치외교학과와 물리학과에서의 그런 질문문항 참고하시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1월 14일 날 면접을 보게 되고 현재로서도 대면 면접 방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제 A4 한 장 분량의 자기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를 보게 되고 성실성과 전공 잠재 역량 그리고 기초 학업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면접 지도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이 면접 지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이 지도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면접의 기본은 저는 이런 예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면접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학생의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지원자의 또 다른 장점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관에 그런 추가 질문이 있다는 것은 지원자한테 이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추가 질문에 정말 답변을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면접관도 자신의 학과에 맞는 인재사항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대인 면접 평가의 요소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면접은 이제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학업 수행 능력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진취성과 도전 의식을 평가 영역으로 두고 있고 인성과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를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학마다 평가의 요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학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면접의 형식과 방법입니다. 면접의 형식은 서류 기반 면접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 심층 면접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룹 면접, 집단 면접으로 이제 보는 학교들도 있고 의예과는 다중미니 면접, MMI 면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성대와 같이 면접 문제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전형 방법은 일관 합산과 단계형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접 문제의 논제 유형은 사실 확인형, 찬반 토론형, 토의형, 설명형,
포괄형 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질문의 형식은 반구조화 면접, 이제 공통 질문을 한 다음에 면접위원을 통한 재량적 질문이 가장 보편적인 질문의 형식입니다. 면접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 그리고 간단한 자기의 소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시사 상식. 최근의 이슈는 무엇보다 코로나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뀌고 경영이 바뀌고 그리고 교육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에 맞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학생들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면접의 기본이 저는 예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바른 인사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인사여도 정말 진지하고 정중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이제 면접의 과정이 끝났을 때 면접의 내용을 자기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도 성의 없게 하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 면접의 내용과 상관없더라도 마지막까지 인사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사할 때는 이제 눈을 마주치고 가슴과 허리를 펴야 되고 고개를 너무 과도하게 숙이는 것도 이제 살짝 비굴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바르게 편안하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의 그런 위치, 그리고 너무 많은 제스처는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고 적당한 제스처도 이제 있습니다. 바른 앉은 자세는 다리를 모아야 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편안하게 너무 다리를 벌리는 학생들은 이제 면접관들이 이제 보기에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다리를 다소곳하게 모아야 되고 이제 손을 계란 쥐듯이 이제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면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면접의 내용과 그 언어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달되는 인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와 용모, 복장, 제스처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발표의 그런 면접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예전에 삼성에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면접 문을 여는 순간 그리고 인사하면서 그 첫 발걸음에서 이미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져 있을 만큼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세와 인사하는 습관, 눈이 마주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비형식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말 학생들로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통에 대한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기실에 입장을 하면은 이제 입시를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 이제 면접장에 입시를 하게 되고 인사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한 다음에 이제 퇴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대기를 했을 때 면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기실에서 이제 잡담을 하거나 불량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은 네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그리고 면접실에 입실할 때는 가벼운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이제 대학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착용하거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부모님 직장과 지위 등 불필요한 요소들을 말하는 순간 그 학생은 절대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학생들은 면접장에 가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되면은 이제 질문한 면접위원의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눈을만 바라보는 기보다는 이제 미간 사이를 단정하게 응시를 하고 질문하지 않은 면접위원도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아는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질문이 끝이 나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여쭈어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 너무 이제 작은 목소리로 해서 면접관을 피곤하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면접장에서는 지원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대기실에 있는 정말 200명, 300명의 그런 지원자들을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목소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정말 면접관을 힘들게 하거나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과 면접 전형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면접 지도의 공통사항입니다. 과연 교과 면접 지도에서 공통사항은 무엇인가? 구술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다. 논술은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면접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논술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재시문을 분석해서 출제 유형을 예측해야 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참고를 해서 전년도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런 출제될 그런 예상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시문을 통해서 교과 개념이나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질문은 이제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그런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학생이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더 발전시켰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의 재시문 면접이 나오고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기출문제, 이제 면접 관련 정보들, 이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출문제라든지 모의 면접이라든지 전년도 모의 면접의 그런 모범 답안을 공지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면접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건데 과연 온라인 면접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모의 면접을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의 면접을 보는 그런 선생님들과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자주 경험하고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업로드를 하거나 이제 대면 면접을 그런 비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를 준비를 해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시선 처리나 그리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영상 제출하는 방식, 파일 크기가 정해져 있고 파일 유형, 해상도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금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화상 면접의 경우 처음에는 이제 대면 면접보다 저는 변별도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업로드 면접과는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형식만 다를 뿐이지 변별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업로드 면접 같은 경우는 마감일을 피해서 여유롭게 접수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일날 이렇게 면접 마감일날 하게 되면은 이제 업로드가 제대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제대로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은 그 하루나 이틀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의 유형, 이 면접 강의 이외에 이제 서류 기반 면접과 이제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 역시 교과 면접 전형에도 서류 기반과 재시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파악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학교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학업의 계획, 그리고 자기의 소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논리성과 구체성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정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고 항상 실전과 같은 낯선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떨지 않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할 때 자신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은 정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정말 핸드폰이 이렇게 찍어준 자신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와 모집단이 학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사실 지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 학과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철저한 조사가. 그리고 제시형 면접. 제시형 면접이 인문계열은 이제 제시문 주제의 그런 배경과 이유를 찾아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구술 면접과 같이 문제풀이 및 설명을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면접 전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정말 자신의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창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가끔씩 이제 힌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힌트라는 것은 그 학생이 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면접관이 준 힌트를 참고해서 정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재치와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 면접입니다. 초등교육 같은 경우 이제 인적성 면접, 초등교육도 이제 교사들의 인적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비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잠재력,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뭐 이게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 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들 이러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성과 교직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의예과 다중미니 면접은 이제 30분에서 1분 정도로 이제 다른 면접보다는 시간을 많이 소요가 되고 면접 형식은 지원 학생 한 명이 몇 개의 방을 찾아다니면서 다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비 의사로서 인성과 자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런 전문성과 잠재력, 윤리의식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과 그런 가치관을 판단하는 면접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지도 방안은 무엇보다 자기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1학년 때 읽었던 독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자기의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그 내용들을 썼는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반드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은 송나라 구양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송나라 구양서가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고 헤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은 많이 물어보고 답하고 다독 많이 읽고 다상량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담은 다독 다상량하는 학생이라면 면접에 대해서 저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형 면접의 기본 질문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입니다. 어쩌다 왜 지원했는 것이 아니라 왜 지원했는가, 그리고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그리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은 어떻는지, 독서 활동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 극복 사례, 자신의 그런 교육 환경이나 성장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 학생의 그런 솔직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최대한 진실되게 정말 뭐 어려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뭐 삼행시를 더 솔직하게 뭐 이게 식품영양과 학생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동물의 비유를 한다라든지
진짜 그 면접관이 이런 학생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참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와 학교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3년간의 고교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의 해온 활동들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시형 면접은 제시형 면접의 그런 유형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점 비교형, A 관점과 B 관점을 설명하는 것, 예시 설명, 그림 설명형, 예시와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 해결책 요구형, 지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공통점을 통한 차이점을 설명형, 가나 지문에 대한 공통되는 단어를 찾고 차이점을 말하시오. 영어 지문 활용형, 이제 의예과 다중민의 면접 같은 경우 이제 영어 지문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있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제 정답의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파악하고 제시된 개념과 제시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시문끼리의 그런 연결고리를 잘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에 정답이 없을 수 있어도 자신의 생각과 답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자신문이 되게 쉽게 나왔다, 쉬운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답변만큼은 남과 다르게 정말 쉽지 않게 차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면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면접에 그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말이 지나치게 처음부터 길면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의 말을 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책상이 잘하면 뭐라고 써있는지 기록되는지 보일 것만 같아도 절대 책상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거나 잘난 척을 하면 안 되고 복장에서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이제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이제 학생답지 않은 복장은 이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그런 전문가가 되라고 했다라고 해서 대학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강조했던 처음 인사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인사가 필요하고 너무 불필요하게 몸을 막 다리를 떤다거나 제스처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성의 없는 짧은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나 그런 면접장 규칙에 어긋나는 언행은 절대로 하지 않고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면접의 화법,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갈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대답하는 게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사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그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단점을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알고 그렇지만 yes but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 단점을 인정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라든지 이런 대답이 필요하고 나열병렬한 대답은 이제 중요한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답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상대방이 뭐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제가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상대방의 질문을 주어로 삼아서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으로 진심을 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대학교에 그런 모의 면접이 있다면 반드시 참가를 하고 면접 관련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정말 창의적으로 뻔한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한다면 좋을 것 같고 핸드폰으로 자기의 영상을 반드시 분석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말고 면접장을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 대학교에 갈 때는 이 대학의 최고의 전문가인 것처럼 다른 대학에 갈 때는 그 대학의 최고의 전문가인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그런 해석이 참신한 해석도 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심을 다해라. 면접도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절실함과 자신만의 그 진심, 저 역시 제가 교사가 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런 회사의 그런 설문조사, 그 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사 때 교육 관련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래도 면접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의 그 제가 저의 고민과 그 떨림들 그런 것들이 과연 면접관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 자신만의 절실함을 가지고 정말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면접에 참여를 한다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1년이지만 학생과 여러 선생님들 정말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